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75번째 시간 왼손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특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 위주로 강의를 할 텐데요. 다양한 사례와 함께 그동안 배운 것들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수익을 얻으려면 어떤 물건을 공략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가 판단하는 수익성 물건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어떤 쪽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자료를 보실까요? 경기도 이천시에 조그만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 수익성 있는 물건을 과연 어떻게 찾아갈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나간 연도의 사건을 가끔 검색을 합니다. 현재가 2008년 7월이죠. 대체로 아파트, 수도권의 아파트는 2005년, 2006년 이때 감정한 거라면 저평가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가 2006 사건으로 검색하면 많지 않은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은 대체로 저평가됐다고 보는 거죠. 이 사건도 2006년에 감정되었습니다. 사건 번호가 2006년이고 감정된 시점도 2006년 8월, 지금으로부터 거의 2년 전이죠. 실제 이 아파트가 2006년 감정할 때는 이 금액이었는지를 제가 확인은 못했으나 현 시점에서 감정가는 8,500에서 9,500입니다. 그렇다면 5,300은 매우 저평가된 거죠. 더군다나 여기가 대도시가 아니고 이천에서 약간 외곽, 그런데도 현대 하이닉스와 가까워서 임대가 잘 되는 곳입니다. 아래쪽에 기록을 좀 볼까요? 이 사이트에서 판단하는 금액은 1억, 전세가는 5천이 좀 넘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평가된 것을 찾아야 되죠. 저평가된 것은 낙찰가도 대체로 낮습니다. 낮은 금액에 평가된 것은 낙찰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고평가된 것은 대체로 높은 금액에 낙찰되죠. 이 저평가된 것을 어떻게 찾을 건가? 지금 가장 쉬운 게 지나간 2006년, 2005년도 사건을 찾는 것, 또는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예를 들어서 노원구의 아파트를 찾는 방법, 아니면 일반적인 시세보다 저평가된 것. 그거는 이제 개별 사건마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저평가된 것을 찾으셔야 여러분들은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 사건이 7월 18일이며 현재 오늘이 7월 9일이니까 대략 일주일 후에 경매하는 겁니다만, 실제 만약에 이게 9천에 감정됐다면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런데 5,300에 감정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7천만 원 내외에서 또는 한 8천 이하에서 낙찰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다음 사건을 보죠. 역시 2006년도에 감정이 됐습니다. 33평 아파트가 2억 3천에 감정됐는데요. 현재 신건입니다. 아래쪽의 가격은 3억에서 3억 4천원으로 나오네요. 실제 제가 인터넷 사이트의 아파트 시세에도 이 정도 금액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권리상의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에 저평가되고 여기다가 위장임차인이 될 만한 내용이 하나 있거나 등기부상에 뭔가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다면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임차인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부도 깨끗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평가된 것은 낮게 낙찰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평가된 거를 찾으시다가 그 중에 위장의 내용이 있거나 등기부상에 말소되는 가등기 가처분이 있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두 개가 겹쳐 있는 물건을 찾게 되면 여러분이 저렴하게 낙찰받을 기회가 온다는 거죠. 위에 보면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지권 미등기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죠. 그래서 이것이 위험의 내용이 돼서 일반 초보자들이 입찰을 안 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대지권 미등기, 추가 부담이 없는 대지권 미등기라면 역시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보죠. 농구 월계동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수익성이 있는 물건으로 선택한 것은 최근에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죠. 신건으로 가격은 1억 1천입니다만 제가 조사한 금액으로서는 1억 6천에서 1억 8천 정도 호가입니다. 역시 저평가되었죠. 이러한 물건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이렇게 저평가된 물건이 나오고 여기서 조금만 더 이상한 내용이 있다면 초보자들은 덤벼들지를 않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올 겁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경기도 수원시에 조그만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개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재경매라는 거죠. 누군가가 낙찰을 1억 6,500에 낙찰받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허위의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회를 이용해서 제가 볼 때는 1억 6,500에 낙찰됐고 누군가가 포기했을 때 2008년 5월에 1억 2,800일 때 입찰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입찰을 했다면 대략 1억 3천대 초반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었겠죠. 아무도 낙찰받지 않고 한 번 더 유찰돼서 1억 200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는 저가에 낙찰받기가 힘이 든 상태가 되어버리죠. 14명이 와서 결국 종전 1억 2,800보다 오히려 높은 1억 3,800에 낙찰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물건은 아니나 제가 볼 때는 1억 2,800 정도에 입찰했다면 3천 내지 4천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물건이었습니다. 물론 유치권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했었어야 되는데 법원의 문건 접수 내역을 보면 채권자는 유치권에 대해서 이것이 허위일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반 은행이 아니고 신협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 전에 입찰을 했을 때 신협에서는 좋은 정보를 여러분에게 줄 수도 있었죠.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를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도 유치권의 허위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를 면담한 결과라는 내용이 나오고, 물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다,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새겨들을 만한 그러한 근거들이 나옵니다. 유치권은 채권 채무의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채권자가 유치권에 대해서 배당 배제, 유치권 권리 배제를 신고하겠다는 내용이 이미 몇 달 전에 조사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들이 꺼려하는 물건 쪽으로 들어가셔야
경쟁이 떨어지니까 수익이 나오지만 이와 이처럼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물건에도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여러분께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시점, 그런 틈새를 노려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제 경험상 종전에 이것이 6명이 들어온 게 아니고 10명 정도가 입찰했다면 재경매일 때도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 5명 정도 또는 그 이하에 입찰했을 때 다시 재경매할 때는 이것이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경험으로 알고 계시면 최저가로 입찰을 한번 시도를 해볼 만했다는 겁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서대문구 연희동에 좀 지나간 사건입니다만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었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아파트고 아파트 단지는 한 동짜리니까 나홀로 아파트죠. 이 사건도 역시 위장의 냄새가 있어서 2006년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위장의 내용은 실제 현장 갔을 때 의외로 쉽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정가는 2억이었고 최종적으로 1억 7,500에 낙찰되었는데 이 당시 시세가 이미 2억 5천을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을 잡고 아주 짭짤한 수익이 나왔던 그런 사건이 되겠는데요. 위장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차인이 전입을 하고 확정을 받지 않았다는 것. 정상적이지 않죠. 이러한 선순위의 임차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해줬다는 것. 역시 위장의 가능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록만 가지고 위장이라고 보고 입찰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현장을 답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 답사를 해서 주변을 조금만 탐문해보면 이것이 가짜라는 게 금방 드러나는 거죠. 실제 그 당시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여드릴까요? 이것은 낙찰 받고 난 다음에 법원의 기록에 의한 건데 그 당시 이 임차인이 가짜라는 것은 동네 아주머니 입에서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살고 있다. 집주인의 할머니가 계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낙찰을 받았는데 실제 낙찰받은 이후에 법원 서류를 열람해 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김 씨가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이 김 씨에게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은 사람은 서 씨입니다. 수취인은 채무자 소유자의 부모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머니라는 거죠. 성함으로 봐서는 아버지가 아니니까 어머니죠. 아버지면 성이 같아야 되겠죠. 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입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임차인으로 주장하는 임씨입니다. 임차인 주장하는 임씨의 주민등록에 할머니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그 위에 나왔던 그 할머니시죠. 결국은 임차인과 채무자 김 씨는 모자간이라는 거죠. 시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니까 모자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런 서류를 보기 전에 이웃의 증언으로 금방 확인이 된다는 거죠. 결국 위장임차인은 큰 수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사건이 4, 5천만 원의 수익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평택은 장래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이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장래 평택만큼 많은 호재가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평택과 화성시, 특히 평택시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지금 2008년 지금 투자해도 장래에는 더 오를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보시면 2006년에 일단 감정평가했다라는 것이 현재의 시세를 그대로 반영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요즘은 거의 빌라 같은 경우 대지권으로 가격을 판단하는데 이 지역에 낙찰된 사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대지지분 평당 1,000만 원 내외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6평이니까 6천 정도의 또는 그 이상의 낙찰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감정은 3천만 원입니다. 아래쪽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임차인은 가짜로 보이고 등기부는 낙찰 이후에 모두 정리될 걸로 보입니다. 실제 이 지역에 최근 낙찰된 사례를 한번 볼까요? 대지권 10평이 1억 1천에 신건에 낙찰되었죠. 이것은 지하입니다만 대지권 7.7평이 6,200,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6,200에 낙찰되었습니다. 대지권 7.3평이 7,500에 낙찰되었습니다. 모두 신건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2006년의 빌라는 대지권 6.1평이면 저는 6천 정도 이상의 낙찰될 걸로 보는데 감정가는 3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가가 2006년 11월 감정가입니다. 1년 6개월 전의 감정가죠. 1년 6개월 전에는 이게 정상이었는지 모르나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2배 내지 3배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평가되었고 이것이 제값을 다 주고 산다 하더라도 평택은 장래에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다음 사건을 얘기할까요? 역시 평택입니다. 평택은 주택 빌라뿐만 아니고 토지도 저는 장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저평가된 것도 있지만 그 위치가 아주 장래에 가격이 오를 만한 일반인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를 먼저 한번 볼까요? 그림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기가 평택호입니다. 앞쪽은 아산 방조제로 바다를 막았죠. 그래서 바다를 막은 평택호수고요. 그 바로 강가에 있는 주택단지입니다. 위쪽은 미군들이 최근부터 이주하기 시작한 팽성이 멀지 않고요. 이 호수의 건너편은 관광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아산으로 가죠. 주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사진으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지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경매 대상은 반듯한 토지입니다. 도로에서 아예 내부 도로까지 모두 만들어 놨습니다. 집을 짓고 살면 됩니다. 앞에 물가까지 거리는 100m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실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고압선이 지나가기는 하나 여기서 거리는 150m 정도. 그래서 어떤 나쁜 쪽에 시야를 가리긴 하지만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거리에 근접한 거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한번 더 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내용이 지분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도로에 대한 지분이고 실제 대지는 지분이 아니죠. 그래서 도로는 그냥 공용으로 쓰는 면적이니까 제외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120평 정도면 대지가 120평 정도면 3층, 4층 정도의
다가구 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보통의 전원주택을 짓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아래쪽에 권리 내용을 보면 빚이 많습니다. 많은 빚은 아닌데 하나의 빚이지만 그 금액이 3억 7천이나 되니까 취하의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이 주변의 내용을 그림으로 좀 볼까요? 이것은 제가 서해안 고속도로 신설되는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렸던 그림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토지는 이쯤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평택항이죠. 그리고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고요. 평택 시내는 여기쯤 되죠. 아래쪽에 아산, 그리고 탕정. 탕정은 삼성 반도체하고 관련해서 아주 커가는 데죠. 위에 평화신도시가 있고 미군 부대 예정지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원래 고속도로가 이렇게 미군 부대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변경을 해야 되죠. 고속도로가 미군 부대를 통과할 수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비껴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매에 나온 토지하고 고속도로는 아주 가까이 있고 건너편에 호수와 관광지가 예정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봐서 장래에 계속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아주 큰 데입니다. 이렇게 평택 지역 전체적으로 장래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집중해서 경매든 일반 매물이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아주 오래된 사건입니다. 2000년도 사건입니다. 2000년도에 2000년 11월이면 IMF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많은 경매 물건들이 나오고 또 물건들이 아주 여러 번 유찰돼서 저렴하게 낙찰되던 시점인데 이 물건은 유독 6억 5천에 감정된 물건이 14억에 낙찰되고 무려 22명이 입찰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IMF라도 부동산을 보는 눈은 사람마다 다 나름 자기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던 거죠. 그것은 장래 가치가 있고 저평가된 물건이다. 이렇게 확인했다는 건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면적은 2,200여 평이 됩니다. 근데 이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대로변이었고 바로 맞은편에 삼성전자 수원 공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IMF지만 그 당시는 대출이 힘들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금액에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부동산이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불황인 쪽으로 가고 있지만 이렇게 좋은 물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입찰을 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실제 이것을 저도 입찰에 참여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관여를 했었는데 제가 판단한 금액은 8억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는 저렴하게 낙찰되던 때니까 첫 경매에 6억 4천짜리를 8억 정도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 낙찰된 거는 14억이고 아무리 나쁘게 생각해도 이 낙찰은 잘 받았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 이쪽의 토지 가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500만 원은 하죠. 평당 500이면 얼마가 되나요? 100억 되는 돈이 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물건은 결코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보죠. 최근에 닷새대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그것은 재개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부천에도 많은 재개발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건도 역시 재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심곡 1지구 재개발에 들어간다라는 그림이 나오죠. 재개발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좀 가려야 할 때입니다. 일부 거품이 끼었다, 너무 가격이 올랐다라는 말들이 있고, 또는 아직도 투자할 만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재개발 구역에 직접 들어가는 쪽이면 투자해도 되지 않는가. 재개발 구역에서 좀 벗어났다라면 사실 그것은 언제 재개발이 될지 모르니까 조금 거품이 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구역의 재개발의 진행도가 빠르다면 지금 투자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 지역의 평균적인 최근 낙찰가가 142%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결국은 1억 1천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1억 3천, 4천 이렇게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될 가능성이 크죠. 사실 이러한 내용에 위장임차인이나 권리상으로 좀 복잡한 내용이 있다면 저가에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이 사건은 내용이 너무 깨끗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 이쪽 지역에 낙찰된 사례를 보니까 아주 높은 낙찰가를 보이네요. 보시다시피 신건의 7,200짜리가 150%에 낙찰된 사례가 있고요. 이것은 130%에 낙찰된 사례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건도 제가 볼 때는 130, 40%에 낙찰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오래된 사건입니다. 충남 홍성인데요. 홍성 쪽은 지금은 충남도청의 예정지로 되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2003년이죠. 충남도청이 확정되지 않고 그냥 설만 있었던, 그래서 가격은 그렇게 오르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호재가 없다 하더라도 많이 저렴했었습니다. 600평, 1500평, 대략 2200평의 과수원인데 구릉지였죠. 도로가 접하는. 제가 조사한 그때 가격은 평당 한 6만 원에 거래가 되었었습니다. 과수원이요. 그러면 이거는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의 호가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3번 유찰되었을 때 제가 입찰을 하려다가 못했던 사건입니다. 이쪽은 30%씩 가격이 떨어지니까 2번 유찰되면 6,300, 반값이 되죠. 이때 6,300이 만약에 입찰을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욕심을 부리다가 한 번 더 유찰돼서 4,400일 때 실제 낙찰가는 7,200이 되어버렸죠. 두 번째 가격 6,300, 훨씬 상회한 금액에 낙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지역으로 당진에서 대전 가는 고속도로가 건설되었고, 그 다음에 도청이 옮겨오는 홍성이 멀지 않는 지에서 여기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시세는 대략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 당시 이것을 3만 원에 만약에 6,300에 낙찰받았다면 평당 3만 원 되겠죠. 이것이 지금 15만 원이면 아주 많이 오른 거죠. 5배를 올랐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입찰을 하셔야 되는데, 때를 놓치고 욕심을 부리면 결국 내 것이 되지 않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한 발 앞서서 입찰을 하셔야 되지 너무 많은 욕심을 내다 보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죠. 낙찰을 받지 않으면 수익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낙찰을 받으셔야 되는데 남들보다 조금 앞서서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경매 전문가가 되고 또 투자 수익을 내시려면 남들이 하는 쪽으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결국 자기에게 맞는 특별한 물건 종류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지역, 특수한 권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문적인 투자자가 되어야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도 전문가가 되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경쟁자가 적은 곳에 특별한 수익이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